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6강 2장 울림의 극대화, 점층법, 그리고 일상에서 시 찾는 법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시는 가슴에 확 와닿고 어떤 시는 별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서 가루비누를 뿌렸어요. 가루비누를 뿌렸는데 물론 여러분이 물비누를 쓰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가루비누를 뿌리다가 느낀 거예요. 지금 덥잖아요. 한여름이죠. 초복도 지났어요. 지금 한여름인데 그 새하얀 가루비누를 빨래 위에다 술술술술 뿌리다가 보니까 막 겨울 눈이 소복히 쌓인 것처럼 정겹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흰눈 같은 가루비누 덕분에 세탁기 앞에 섰던 저는 순간에 한여름인데도 툰드라 설경 위에 딱 서 있는 그런 상상이 확 되는 거예요. 요만큼 가루비누를 세탁기에 뿌렸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쫙 설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이죠, 상상. 여러분도 그런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서늘하고 시원하고 묘한 기분이 들고 문득 시 한 편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여름에 쓰는 겨울의 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죠. 가루비누 아니라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순간에 이걸 시로 써야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시가 오는 순간이죠. 시가 나에게, 시의 씨앗이 나에게 오는 순간. 근데 여러분이 시를 쓰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거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쥐고서 시를 쓰려고 그래요. 그것만. 우리가 어떤 거가 시가 될 시의 씨앗의 요소가 딱 생기면 그걸 갖다 놓고 시인이 그걸 멀리서 객관적으로 좀 다양하게 폭넓게 보면서 그 주제를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것만 쥐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자기 마음에 딱 하나 딱 들면 딱 짚고 이거 내 거야 이러잖아요. 시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그래요. 이걸 놔야 돼요. 노는데 중간에 적당히 놓고 멀리서 포괄적으로 봐야죠. 어린아이처럼 이거 하나 딱 주고 이거 내 거야 못 줘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놔버려야 돼요. 놓는데 가운데 놓고서 멀리 보면서 놔버리라는 거죠. 한 발 물러나요. 그 부분에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개가 시를 처음 처음 쓰시다 보면 그걸 잘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놓는 연습이 또 필요한 거예요. 놔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일단 물러나야 돼요. 하늘 딱 봤잖아요. 봤으면 이제 물러나서 포인트는 이제 아니까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치면서 시를 써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임팩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가루비누로 시작해서 가루비누로 끝나요. 예를 들어 오늘 저처럼 며칠 전에 저처럼 세탁기에 가루비누를 뿌리다가 순간에 설원이 떠오르고 겨울왕국이 떠오르고 툰드라가 떠올라서 야 시 써야지 이걸로 그러는데 그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가루비누 세탁기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시베리아를 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갇혀버리면 안 돼요. 어떤 소재를 쥐고 있다가 거기서 야 이거다 이걸로 시 써야지 딱 그랬으면 살며시 놓고 나와요. 나와서 멀리서 봐야죠. 이제 안 그러면 밋밋해지거나 갇혀버려요. 답답해지죠. 그 시 본문 어딘가에는 울림을 증폭시켜서 독자가 감동에 빠져서 쫙 날아오르게 해야 돼요. 네. 방금 저는 세탁기에 가루세제를 뿌리다가 설원을 생각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그 흰 가루세제는 단지 시의 포착점일 뿐이에요. 씨앗일 뿐이에요. 그 소재로
성급히 시를 쓴다면 자칫 실패하는 시가 되죠. 그래서 시의 첫 시작은 세탁기 속의 흰 가루 세제에서 흰 눈과 연상 짓는 상상을 출발했더라도 종래는 툰드라 겨울 숲이나 시베리아 벌판 또는 설국을 시 안으로 끌어와서 울림을 최대치로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죠. 어디서부터? 세탁기 속 그 좁은 데서, 어두운 데서, 침침하고 축축한 데서, 꿉꿉한 데서 어디로 가요? 하얗고 눈부신 은반의 설원으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툰드라 그 설경의 어마어마한 산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점층법이죠. 거기에 쓰일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점 울림을, 이미지를, 서사를 확대해 나가야죠. 깔때기처럼 넓게, 마른 목골처럼 넓게.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 시가 세탁기 앞에서 시적 상상의 불이 점화되었더라도 드넓게 활개치며 북유럽 남극 또는 더 먼 우주까지 넘나들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되겠죠. 파급력을 키워내야 되겠죠. 시에서 그럴 때 쓰는 것이 점충법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정말 사소해요. 정말 사소하고 정말 미세하고 정말 작아요. 그런 소재가 오히려 파급력은 더 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항상 놓치지 말고 포착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의 끝이 창대해지고 울림이 꽝 폭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야 생동감 넘치는 멋진 시가 탄생할 거고, 세탁기 속에서 만나는 툰드라, 시베리아, 북극, 남극, 여우, 펭귄, 북극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 세탁기 없는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은 항상 늘 열어놔야 돼요. 하다못해 어떤 경우는 커피잔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 안 나요? 이야기 해보세요. 잔 속에 회오리, 태풍, 소용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느껴봤잖아요. 커피 따고 쫙 휘저으면 그죠? 허리케인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토네이도, 용오름 다 있죠. 마법의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대단하죠? 시 쓰기가 이렇게 재밌어요. 요소요소에 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엇만 되면,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면, 여러분이 관찰력만 늘어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주변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소재들을 항상 봐야 돼요. 그 소재들로 큰 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점충법이다. 점충법이란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확장시켜 나갈 때 쓰는 것. 도움 되셨어요? 자, 오늘도 6강 2장 그림 하나 씌어 둘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요즘에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 계절을 떠나서 그런 특이한 기후들이 많이 생겨나죠. 자, 사진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천둥, 번개, 먹구름.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얼마나 큰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알 수 있죠? 밑에 도시죠? 굉장히 조그맣죠? 위에는 이렇게 거대한 먹구름, 번개, 천둥, 번개불이 막 찌릿 하는 중이네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뭐라고 쓸래요? 한 줄의 문장을 쓴다면? 그동안 이제 그림 하나 씌워둘을 워낙 많이 해보셔서 선수가 되셨을 거예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낯설게 보자. 새롭게 보자.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보세요. 그리고 참신하게 뭔가 새롭게 보는 방법. 그리고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에 갇히지 마세요. 현미경을 갖고도 봐야 되고 망원경 갖고도 봐야 되고 인공위성 갖고도 봐야 되고. 자,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썼어요. 물속에 불이 있다. 사실은 물과 불은 상극이죠. 불이 아무리 활활 타도 물을 껴는 순간 불은 꺼지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폭풍 후 비바람 번개치는 때 보면
번개불은 항상 먹구름을 동반하고 비구름을 동반하고, 그죠? 비소식을 동반하죠. 저기압 속에서만 벌어지죠. 사실은 물 속에 불이 있어요. 사진 속에도 있잖아요. 비 내리는 상태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한쪽에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있을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과 불은 결코 섞일 수 없다가 아니라 물과 불은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미세한 무수한 그 물방울 층에 불이 지금 번갯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 불이 있다라고 저는 시적 문장 하나 쓴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보고 제가 예문을 드렸으니까 할 수 있죠? 써보세요. 댓글에다가 물속에 불이 있다. 괄호를 채워도 되고 전체 문장을 나는 이 한 줄을 다 그냥 바꿔볼게요. 바꿔보세요. 네, 아주 좋아요. 계속 바꿔야 돼요. 도전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6강 2장. 그러나 여러분은 더 하셔야 돼요. 댓글에다가 문장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쓰지 절대 나중에 못 씁니다. 지금 그나마 저랑 에너지 주고받으면서 리듬 가졌을 때 3줄이든 5줄이든 써보는 게 좋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의 댓글 속에 피드백 달아드리거나 좋은 의견 있으면 제가 덧붙여 드릴게요. 아셨죠? 이왕 여기까지 열심히 오셨는데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